주담대 7% 시대 온다. 월급쟁이들 이제 집 못 삽니다. 부재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의 최후 그리고 살아남는 직장인들의 전략.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7% 시대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사려면 대출 수억 원은 기본. 그런데 금리가 1%만 올라가도 매달 수십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발, 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금리가 다시 폭등하는지,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생존 전략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시장에서 진짜 벌어지는 일.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고정금리 하단이 다시 5%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직 2.5%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대출금리는 벌써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먼저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지연, 인플레이션 재상승, 최악의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유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류비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료 상승, 제조원가 상승, 결국 모든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즉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혹시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이 공포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2. 직장인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 제한적인 직장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무조건 빨리 사야 한다. 대출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3%일 때와 5% 그리고 7%일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금리 차이 23%는 단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직장인 월급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둔화 가능성, 구조조정 우려, 실적 악화, AI로 인한 고용 변화까지 겹치면 대출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생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영끌할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와중에도 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핵심지, 신축, 박군지, GTX 수혜지역 이런 곳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은 버티고 애매한 자산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입니다. 4. 현실적인 직장인 내 집 마련 솔루션. 그럼 지금 직장인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영끌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지금 시장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금리 7%를 버틸 수 있는가? 입니다. 버틸 수 없다면 그 대출은 과한 겁니다.
두 번째, 서울 집착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 신축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 가능, 개발 가능성 존재, 전세 수요 안정, 실거주 만족도, 이 조건이면 수도권 외곽이나 준핵심지도 충분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대기도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은 항상 금리 충격 때 움직였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은 투자보다 현금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과 추가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배당, 콘텐츠, AI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 집 마련 속도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 만약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고 미국 금리 인하가 밀리고 한국도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그 순간부터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까?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버틸 사람이 얼마나 남느냐? 입니다. 특히 영끌 투자자들, 고정지출이 큰 직장인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함정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들어가면 평생 이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현금을 지키고 버틴 사람은 몇 년 뒤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집가, 직장인 생존 전략까지 계속 가장 현실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